가자. 어디부터 진행을 하냐면 첫 단원 집합. 자, 첫날부터 수업을 너무 빡세게 하면 너희들도 힘들고 나도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은 집합이라는 단원 중에서 딱 기초적인 단원 딱 하나만 진행할 거야. 여기 이제 수학 했던 사람들이 없으니까 얼마나 기본적인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몇 가지 약속들만 통통통통 외우면 끝나. 알았지? 자,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어디 8페이지야. 집합이라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먼저 왜 배우는지부터 반드시 좀 알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외우고 그냥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집합이라는 녀석을 우리는 왜 배우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나중에 집합이라는 용어가 함수로 넘어가면 정의역이라던가 함수로 넘어가면 이제 정의역 치역, 공역과 같은 이름으로 바뀌어 있을 거야. 근데 아무튼 거기에 어떤 이름으로 바뀌는 집합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아까 내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전부 다 뭐야? 범위야, 범위. 그래서 그 범위를 뭐 하게 될 거야? 한정 짓게 되는 거야.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집합이라는 거야. 너희들이 중학교 때 아무런 약속도 안 했지만 초등학교 때 아무런 약속을 안 하고 두 수의 합이 3이 되는 모든 경우를 찾아봐 라고 했을 때 초등학생들은 어떻게 풀어? 모든 수의 합이 3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면 1 더하기 2 0 더하기 3도 아는 애들도 있을지 모르겠다만 1 더하기 2 더하기 1 말고 있어 없어? 없다고 할걸. 초등학생들은. 왜? 초등학생들은 자기가 배운 수가 이제 뭐밖에 없으니까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자기들 머릿속에는 자연수밖에 없어서 그런 얘기들만 하고 있다고. 근데 중학교 때 정수를 배운 사람들은 자, 두 수를 더해서 3이 되는 모든 경우를 써보시오 라고 했을 때 1 더하기 2 0 더하기 3 마이너스 1 더하기 4 마이너스 2 더하기 5 이렇게 할 거야. 그치? 왜? 중학생 저학년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범위가 어디까지 갔거든? 정수까지 갔거든. 그러다가 유리수도 넘어가고 무리수도 넘어가고 실수 전체로 딱 넘어갔다, 그치? 그리고 수학상을 배웠던 학생들은 이제 어디까지 넘어가? 허수를 포함해서 복소수까지 넘어가 있겠다, 그치? 근데 우리는 어떤 수의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고 싶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그게 1부터 10까지일 수도 있고 실수만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유리수나 정수만 보고 싶을 수도 있거든. 그런 범위들을 한정 짓는 게 바로 집합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0부터 8까지의 모든 수에 대하여라는 말이 등장하면 이게 바로 집합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야. 오케이? 자, 아무튼 이렇게 배우는 게 범위를 한정짓기 위해서 배우는 게 집합이라는 건데 근데 그럼 집합은 내가 아무렇게나 범위를 짠다 그래서 집합이 되느냐는 아니고 제일 처음에 너희들 학교 시험에 가장 기본적으로 문제집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다음 중 집합인 것은 이라는 문제가 처음에 나와. 그래서 수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의. 집합의 정의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데 집합의 정의는 딱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안경 낀 사람들의 집합. 이것도 집합이잖아. 여기 이제 예봉중 3학년 손 들어봐. 너 몇 반이야? 저 1반. 3학년 일반들의 집합. 예봉중 3학년 일반들의 집합. 이런 것도 집합이 되잖아. 그런 식으로 내가 아무렇게나 뭔가 하나의 특징만 딱 설명을 하면 집합이 되긴 되는데 그래서 집합의 정의 거기 교재는 뭐라고 돼 있니? 8페이지 제일 위에 집합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 뭔가를 모아놨다라고 하잖아. 그럼 아까 말했던 중학교 3학년 예봉중 3학년 몇 반? 8반? 1반 일반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 됐죠? 그래서 일단 특징이 있기는 해. 그런 교과서적인 정의도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정의는 그 특징이 아니야. 너희들이 범위를 분명히 한정 짓고 싶었는데 그 범위가 애매하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게 범위가 제대로 정해진 거야, 안 정해진 거야? 누가 들어갔는지 몰라. 예린이는 여기에 1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현이는 1이 안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집합이 아닌 거지. 누가 봐도 명확해야 돼. 그래서 범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라고 나는 정의를 하고요. 그거를 교재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그 대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오케이? 내가 했던 말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모호하거나 애매하면은 안 됩니다 라고 진행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번 진행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어떤 집합 A라는 게 있어. 얘가 어떤 녀석들을 집합으로 갔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집합 라고 했을 때 너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과
누구야? 너가 도현이구나. 제가 아니, 쟤. 이름 뭐였지? 저 동한이요. 어? 동한. 아무튼 동환이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집합이 달라 같아. 당연히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거는 집합이야 아니야? 다르다고? 다르다고? 왜? 똑같지? 자, 근데 만약에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었어. 근데 그 집합에 키가 큰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그치? 키가 큰 사람들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P쌤은 당연히 들어가겠지. 나도 들어가겠지. 왜 이러냐? 나 들어가겠지. 나 들어가잖아. 윤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잖아. 동환이 들어가 안 들어가?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예린이가 봤을 때는 여학생이다 보니까 키가 좀 작아서 동환이도 키가 큰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맞아 아니요? 이수근은 너보고 겁나 크다고 하겠지. 그런 것처럼 누군가는 키가 큰 사람의 예를 넣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안 넣을 수도 있다면 이거는 집합일까 아닐까? 아니야. 이런 것들이 이제 집합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첫 번째 집합일까요? 아닐까요?를 고르세요라는 문제가 첫 번째 등장을 할 거야. 오케이? 그걸 가지고 바로 한번 문제 풀어보자. 밑에 뭐라고 돼 있어? 다음 중 집합인 것은 1번 키가 큰 학생들의 모임, 2번 아름다운 꽃들의 모임, 3번 10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4번, 5번 풀어봐요. 밑에 답이 있긴 한데 답 보지 말고. 몇 번이야? 그렇지. 왜? 8의 약수는 누가 봐도 8의 약수는 1, 2, 4, 8이잖아. 그치? 근데 예를 들어서 좀 애매하다 싶은 게 뭐야? 3번? 10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이것도 누군가는 90만 대도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99부터 가깝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 그래서 보기 6번 같은 데는 학교 시험 같은 데는 뭐라고 하냐면 10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요? 100을 제외하고 10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했을 때 그 집합은 뭐가 돼? 뭐뭐 가지게 돼? 99랑 101이겠지. 또는 가장 작은 자연수라고 하면 가장 작은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또 뭘 원소로 갖겠어? 가장 작은 자연수 1. 그렇지. 1 하나만 딱 갖게 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해서 잘 봐야 된다. 알았지?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얘들아,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거는 집합일까 아닐까? 아니라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겠어. 근데 어떤 애들이 내가 2년 전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생각했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은 집합 아니에요? 왜? 라고 물어봤어, 내가. 왜? 라고 물어봤더니 지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다 명확하게 알잖아. 나도 잘 모르겠어.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라는 사람이 있어?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맞아, 틀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맞지. 좋아한다 아니다를 스스로한테 물어봐서 찾는다면.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다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판단하는 거라서,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키가 크다, 아름답다, 가깝다, 착하다, 크다, 좋아하다 이런 것들은 애매한 주관적인 것들이라서 다 빼야 된다. 알았지? 시험 때 꼭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알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럼 이것만 가지고 집합의 정의는 끝이 났는데, 이게 내가 집합이란 걸 가르칠 때마다 항상 나는 한 6년, 7년 전부터 항상 이거 두 번째 걸 정의를 하나 알려주고 있어. 근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이걸 설명을 안 해. 왜? 안 나오니까. 근데 3년 전 모의고사에서, 이제 3년 전이 됐네? 3년 전 모의고사에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가 딱 출제돼가지고 애들이 우르르 오답률이 생각보다 높았어. 기본적인 한 7번 문제인데. 근데 내가 가르쳤던 애들도 우르르 다 틀려왔어. 바보같이. 다 가르쳐줬는데. 아무튼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이제 거기 있는 내용이랑 좀 비슷한데,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라는 게 하나가 더 있어. 이거는 좀 참고만 해도 교과서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는 집합의 정의입니다. 알았죠? 너희들이 2차 방정식 풀 줄 알지, 얘들아? 2차 방정식 풀 줄 알잖아. 모르나? 그냥 x-2x-3의 해를 구해봐요 라고 물어봤을 때 x는 뭐야? 인수미 내가 해줄게. 친절하니까 1, 3 x는 뭐야? 1 마이너스 1 또는
3. 그러면 이제 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마이너스 1 또는 3 해서 몇 개야? 2개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를 딱 써놓고 나서 해를 구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의 답은 뭐야? 마이너스 1 누구야? 1이죠. x-1의 완전 제곱식이다 보니까 x-1에서 하나, x-1에서 하나. 그치? 그래서 1이라는 근을 갖는다. 또는 명확하게 해서 만약에 서술형 답을 쓴다 치면 그렇지. 중근이라는 말을 해주지. 중근이 뭐냐? 중복된 근. 분명히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2개다. 3차 방정식은 3개, 4차 방정식은 4개, 5차는 5개, 6차는 6개야. 오케이? 이제 수학산에서 배우는 고차 방정식에서도 무조건 3개야. 근데 그 3개가 실근인데 서로 다 다르게 해보자. 2개는 같게 해보자. 하나만 실근이고 다른 2개는 허근이 돼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오케이? 그런 식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2차 방정식도 결국 내가 일부러 이렇게 쪼개놨어.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 있어? 1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근이 뭐예요? 1이고요. 근데 근을, 해를 너희들이 1과 1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 있냐? 없거든. 그래서 이 해라는 것도 있잖아. 집합이 살짝 명칭이 바뀌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해라는 것도 해집합이라 불러 나중에는. 오케이? 해집합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1과 1이에요 라고 안 하는 것처럼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집합을 이렇게 중괄호로 표현을 항상 해줄 건데 A와 B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너희들한테 말 안 해도 너희들한테 기본적인 약속 A와 B는 다르다라는 말이 숨어 있다. 알았지? 근데 이거를 아직도 이게 수학 쪽을 제대로 공부 안 한 문제집들은 뭐 하고 있냐면 뭐 이것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하면서 풀고 있어. 그 다른 데서 모순이 돼서 결국 답은 사라지는데 그거 아니야. 그거는 잘못 공부하고 있는 거야. 집합의 정의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너희들 잘 기억을 해둬라. 알았지? 전국에서 이거 가르치는 사람 몇 명 없어. 바로 저거야. 그렇지. 근데 물론 시험에도 잘 안 나와. 근데 그냥 알아두라고. 좀 똑똑해 보이는 척 하라고. 알았지? 상식이니까 하나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약속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막 풀게 될 거야. 1과 1 같은 식으로 나올 거야. 분명히 x와 y라고 해서 이 집합에 대한 막 설명들을 막 하고 있었어. 그래서 x 값도 찾아보고 y 값도 찾아봤는데 x는 1이 나왔어. 근데 y는 1 또는 2가 나왔대. 그럼 답은 1과 1 또는 1과 2가 아니라 1과 2만 무조건 답이야. y는 1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기본 약속이니까 꼭 기억을 해놔요. 알았죠? 아무튼 이게 두 번째 집합의 정의. 그럼 집합을 알고 나면은 이제 너희들한테 집합을 조금씩 분류를 하기 시작할 건데 집합을 분류하기 전에 집합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좀 기억을 해둡시다. 집합의 표현. 일단 아까 말했듯이 중괄호라는 거는 반드시 써줄 줄 알아야 돼. 오케이? 여기 근데 중괄호 제대로 못 그리는 사람들 있지? 중괄호 한 번씩들 써봐. 너희들. 열리고 닫히고 뭐 쓰는 사람들 있지? 막 이런 사람들 있지? 아니면 막 뭐 거의 막 궁서체로 막 집합 표현하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자 그냥 한번 연습해봤어. 자 아무튼 집합은 반드시 뭘로 표현을 해주세요? 중괄호로 표현을 해주세요. 알았지? 중괄호 나중에 구분해야 돼. 그냥 괄호 아니고 대괄호 아니고 반드시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 일단 중괄호인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원소 나열법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어. 여기서 원소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불러. 자, 여기 있는 A라는 것도 이 집합의 원소가 되고 B라는 것도 집합의 원소가 된다. 집합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 하나하나를 전부 다 우리는 원소라 불러. 그래서 원소 나열법은 뭐겠니? 원소를 직접 나열해서 보여주는 방법. 오케이? 그러면 내가 만약에 A라는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한번 표현을 할게. 1과 2와 3과 점점점점 해서 10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1, 2, 3, 4, 5, 6, 7, 8, 9, 10, 10개. 또는 뭐 10 이하의 자연수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자, 방금 내가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B라는 집합을 그 특징을 설명할 수도 있어.
집합의 교과서적인 정의에는 교재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특징, 그 대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임을 집합이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특징들이 있을 거야. 방금 요걸 설명할 때는 뭐 10 이하의 자연수예요 라고 할 수도 있고 0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정수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 그런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불러주고 그 조건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 그걸 가지고 B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때 너희들은 X 바 그리고 뒤에는 뭐라 나오냐면 뭐 해볼까? 3의 배수 라고 해야지. X는 어디 갔어? X는 3의 배수입니다 라고 해보자.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조건제시법이야. 자, 다시 한번 잘 읽어봐라. 어떻게 한글로 읽어가냐면 X 바를 뭐라고, 이게 바라고, 영어로는 바라고 읽는데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바라는 거는 X를 원소로 갖는다라고 해석을 해주세요. 오케이? 이게 뭐야 그냥 너무 쉽잖아 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나중에 이거 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잘 기억해놔. 자, X 바라고 하는 건 뭐라고? X를 원소로 갖는다. 어떤 X를? 이것을 만족시키는 모든이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합쳐주면 뒤에 있는 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3의 배수를 원소로 갖구나, 그냥 369를 갖구나 이게 아니라 뭘 원소로 갖는다고? 3의 배수, 모든 3의 배수를 원소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3, 6, 9, 12, 15, 18, 21 전부 다 원소를 가지고 있어.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C라는 녀석이 있어. C라는 녀석을 역시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럼 C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면 X를 원소로 가져요. 어떤 X를 원소로 갖냐면 음수를 원소로 가질 거야. 근데 어떤 음수냐면 자연수. 이렇게 딱 설명을 했어.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러면 이제 나처럼 나처럼이 아니라 저기 누구냐 피쌤처럼 옛날에 배웠던 사람들은 이 집합을 뭐라고 표현을 하게 됐냐면 이렇게 딱 표현을 하기도 했어. 텅 비어있지. 그치? 자꾸 피쌤 욕해서 미안한 피쌤 미안해. 피쌤 내 칭찬 자주 해주는데 아무튼 자, 텅 비어있어. 원소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을 하면은 저 C라는 집합은 이렇게 표현이 돼. 그럼 이제 텅 비었다라고 해서 빌 공자를 써서 한글로는 공집합이라고도 불러줬었어. 근데 옛날 표기 방식인 이 녀석은 이제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넘어올 때 사라졌어요.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사라졌어. 그럼 그 공집합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호텔 델루나 본 사람? 호텔 델루나 본 사람 드라마? 보다가 말았어. 그 초반에는 봤네. 1편이라도 본 사람 있냐? 1편이라도 안 본 사람 있냐? 이 문진들. 자, 뭐냐면 장만월 씨. 요거. 이게 이제 공집합에 대한 기호야. 별로 안 신기하네. 미안해. 자, 아무튼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게 우리는 공집합 기호라고 불러요. 오케이? 한글로는 뭐라고 읽어주냐면 파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원주율 3.14 파이 그거랑 똑같아.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자의 파이라는 거, 그리스 로마자도 대문자 소문자가 다 구분이 가거든.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파벳 S에 해당하는 건데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돼. 파이라는 것도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이름이 다 있어. 그래서 얘는 원주율을 나타내게 되고 얘는 그 공집합을 나타내게 돼요. 알았죠? 알아두세요. 그래서 아무튼 C라는 집합을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장만월 씨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얘들아 집합이라고 한 걸 지금까지 보면은 뭔가 계산을 할 수 있는 숫자들을 찾고 있냐? 수들을 찾고 있는 거 하나도 없지. 그냥 집합이 뭔지 막 표현을 해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원들이 뭐뭐 있는지까지는 계산할 수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기 위한 어떤 수가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학이라는 걸 배워야 되니까 여기에서 뭘로 연결시키기 시작하냐면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기 시작을 할 겁니다. 오케이?
일단 그 전에 잠깐만. A라는 집합 몇 개야? 그래. 10개. 몇 개? 10개라고 너희들이 대답을 할 수 있지. 그런 집합을 우리는 유한집합이라고 부르게 되고, 한 개가 있다는 거지. 유한집합이라고 하는 녀석들은 너희들한테 그 원소의 개수를 세어보세요라는 의미로 number of A라고 해서 NA라고 표현을 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오케이? 요? 됐나요? 네. 그 다음 두 번째. B라고 하는 집합은 얘들아. 도현아. 아까 화장실에서 만나서 너 이름만 잘 기억이 나. 자, 그래서 B라는 집합 원소 몇 개야? B요? 많아요. 몇 개예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치? 이런 녀석은 무한집합이라고 부르고 개수를 셀 수 없으니까 number of B라는 표현 방식은 없습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한글로 공집합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그 녀석. 공집합이라는 녀석은 예린아. 원소의 개수가 몇 개야? 없다라는 거를 숫자로 표현을 해. 수로 표현을 해봐. 몇 개? 0개. 수가 있잖아. 그래서 공집합이라는 거는 유한집합의 한 종류로서 유한집합으로 들어가고, 그럼 number of C. 원소의 개수를 물어볼 수 있게 된다. 알았지? 그래서 NA는 얼마? 10. NC는 얼마? 0.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와요. 여기까지. 자, 지금 내가 이제 쭉 몇 가지를 얘기를 해왔는데 너희들한테 이제 요 녀석들이 가장 기초적인 자료고 이걸 가지고 뭔가 좀 또 다른 얘기를 시작을 할 거야. 근데 여기 책 순서랑 살짝 달라요. 너희들이 이해하기 편한 순서로 내가 좀 각색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라 조금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일단 너희들이 내가 노트를 연습장을 나눠준 이유가 그거야. 너희들이 개념 정리를 하는 건 참 좋아. 근데 책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내가 불안한 것 중에 하나. 너희들이 다음번 자물쇠 때 개념센이 아니라 다른 교재를 진행을 하겠지. 그때 개념센 봐, 안 봐? 안 보잖아. 여기다 필기를 해놓으면 봐, 안 봐? 본다고? 안 볼걸? 거의 대다수가.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에 필기를 하게 되면 연습장에다 해놓고 너희들이 집에 가서 따로 개념 노트 같은 거 쓰는 게 사실은 제일 좋다. 또는 지금 필기를 잘 해놓고 문제를 잘 푸는 연습만 진행을 해도 상관은 없기는 해. 근데 자물쇠 때부터는 너희들이 개념 노트를 좀 쓰기 시작했으면 좋겠어. 따로 별개로. 오케이? 그래야 어떤 교재를 듣고 수업을 어떻게 듣든 그 노트만 피면은 모든 개념들이 다 들어가게 되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어디까지 진행을 한 거냐면 우리 9페이지는 아직 9페이지는 진행 안 했고 10페이지를 진행한 거예요.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 자, 근데 여기에서 10페이지를 한번 보면 거기 노란색 네모 박스 안에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세 번째 뭐가 있어?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있지. 자, 원래는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는 게 맞아.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 그림을 표현해서 집합을 만드는 건데 나는 그걸 집합의 표현 방식으로 쓰지 않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집합의 표현 방법 3가지를 쓰시오라고 했는데 앞에 있는 선생의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밖에 안 알려줬는데 라고 하지 말고 벤 다이어그램도 써야 돼. 근데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왜 여기서 빼냐면 벤 다이어그램은 사실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를 푸는 도구야. 그래가지고 나는 일단 제외를 시켜놨어. 뭘 보게 될 거냐면 A라는 것도 집합, A라는 것도 범위가 되고, 그 다음에 B라는 집합, B라는 것도 결국 범위가 되고, C라는 집합도 결국 범위가 되잖아. 범위들이 이제 만나왔어. 그러면 이제 뭐 하게 되냐면 이런 범위랑 저런 범위랑 누군가가 얘를 포함을 합니다. A라는 놈은 실수라고 생각해봐. B라는 놈은 유리수라고 생각해봐. A가 B를 포함을 하니 A가 실수, B가 유리수. 자, 써줄게. A라는 녀석들은 실수의 집합이래. B라는 녀석들은 유리수의 집합이래. 자, A라는 녀석이 B를 포함하나요? 네, 맞아요. 포함을 한다, 그치? 그런 식으로 어떤 범위가 다른 범위, 어떤 집합이 다른 집합을 포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연산들을 너희들한테 이제 시작을 할 거라서 집합의 포함 관계라는 것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너희들은 방금처럼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포함이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런 기호를 써요. 자, A가 B에
포함된다라는 기호를 저런 식으로 쓰기로 우리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약속을 그대로 따라가주기만 하면 돼. 오케이? 자, 그때 너희들이 요 포함 관계에 대한 어떤 질문,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뭐 거의 대한민국 고등 수학에서 나오는 99% 이상의 문제들은 전부 다 포함 관계와 관련된 거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은 풀 수 있습니다. 다시. 자,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수능 치는 그날까지 집합 문제를 여러 수십 번 만나겠지. 수백 번 만나겠지. 그 만날 때마다 항상 포함 관계와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했다. 또는 집합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다. 쉽게. 그때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98% 이상의 문제들은 다 풀려. 그럼 남은 2%는 그려도 못 푸는 게 아니라 그릴 필요도 없이 풀리는 문제들인 거야. 이해됐음? 그래서 나는 벤 다이어그램을 뭐라고 부른다? 집합의 문제풀이 도구라고 불러. 그래서 저기서는 뺀 것뿐이에요. 알았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 그러면 답이 나와. 이 말이라고. 알았지? 뭘 이렇게 구경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이. 애들 끝났다. 우리 쉴까? 요거 얘기만 조금만 하고 쉴게. 알았지? 자, 가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럼 벤 다이어그램이 도대체 뭐냐? 벤 다이어그램은 벤이라는 사람이 다이어그램, 그램 뭐? 그림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서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을 포함을 하세요라는 거를 너희들은 동그라미 네모와 같은 식으로 집합을 직접 나타내서 안에 쏙 들어가 있네? 이렇게 보여주는 게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 알았음?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때 너희들은 이거를 수식으로 만드는 정의 하나만 설명하고 일단은 쉴게. 자, A라는 녀석이 B라는 녀석 안에 포함됩니다라는 거를 너희들은 확인을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대학 과정에서의 기호가 들어간다. 이거는 all이라는 의미야. 전체, 모든이라는 의미야. 왜 굳이 영어를 썼을까? 모든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모든 X라는 것에 대하여. 자, 이게 아니라 요 기호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렇게 생긴 기호는 여기에 있는 집합이, 자, 잘 들어봐. 왼쪽에 있는 집합이 오른쪽에 있는 집합에 포함됩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얘는 원소가 되고 얘는 집합이 되어서 여기 있는 집합은 이렇게 생긴 원소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표시를 저렇게 기호를 나타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알았음? 그래서 지금 요 녀석은 X라는 맞네. A의 모든 X라는 원소는 이거야. 자, 다시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그 X들이 전부 다 B 안에도 포함이 될 때 그때 너희들은 A가 B 안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뭐 와닿지는 않을 거야.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너희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 저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봐. 야, A라는 게 1과 2랑 3을 가지고 있었대. B라는 녀석이 6의 약수들을 원소로 가졌대. 원소날법으로. 조건제시법으로. 얘들아, 그럼 너희들은 A가 B 안에 포함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니? 1을 가졌는지 볼까? 2를 가졌는지 볼까? 3을 가졌는지 볼까? 즉 A가 B 안에 쏙 들어간지 볼까? 이거잖아. B의 원소들을 너희들이 직접 찾아보거나 했을 때 1과 2와 3과 4와 5와 6을 했을 때 4, 5, 6 신경 쓰니? 아니거든. 이 A에 있는 이 세 가지 원소들이 전부 다 B 안에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한단 말이야.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잖아. 근데 나중에 이 집합 문제가 고난도 문제로 바뀌었을 때 너희들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게 돼.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데 이미 그때 가서는 너희들이 와닿지가 않고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기억하는 얘기가 아니야. 집합과 명제는 내가 아까 잠깐 농담 삼아 얘기했던 내가 수학 선생이 아니라 국어 선생이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했던 것처럼 의미로 자꾸 너희들이 접근을 해줘야 돼. 알았지? 자, A 안에 A가 B 안에 포함된다라는 거는 너희들이 A 안에 있는 원소인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B도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았죠? 자, 조금 있다가 일단 쉬었다가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를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해줄게. 알았지? 일단 쉬었다 진행하자. 따분하지?
아이씨. 큰일 났다. 집합 명제만 빨리 넘어가자. 알았지? 아, 집합 명제는 내가 한 15년이래. 10년 정도를 강의하면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집합 명제는 재밌게 할 수가 없어. 내가 너무 힘들어. 집합 명제를 마지막에 할까? 우리 수업 끝나는 마지막 날? 자, 아무튼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가자. 아이, 아파라. 자, 아무튼 그래서 A라는 집합이 B라는 집합 안에 포함됩니다라는 거 어떻게 확인한다고? 마이크 켜야 되나? 어떻게 설명한다고? 그 포함되는 녀석, 요 녀석.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도 들어가나요? 네, 맞다면은 응, 포함됩니다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하나 더. 만약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여기 찍찍 긋는 거야. 증포에다가 찍 긋는 것처럼. 알았지?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아무튼 가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함 관계를 배우자마자 바로 뭘 진행을 하게 되냐면 서로 같은 집합. 그리고 이게 학교 선생들. 그래. 자, 학교 선생들 중에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한자 용어를 자주 써가지고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집합의 상등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나중에 그냥 알아도 집합의 상등, 서로 상 같을 등.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의미야. 요즘에 이제 한자 명칭을 사라지게 하니까 집합은 왜 남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서로 같은 집합이라 불러요. 자, 서로 같은 집합. 그냥 똑같아 집합이. 양의 정수들의 집합과 자연수들의 집합 당연히 똑같잖아. 그치? 예. 자, 그래서 그 녀석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그려보자. 집합에서도 같다라는 건 똑같아. A는 B.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어. 자, A라는 녀석을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B라는 녀석 그려보자. 똑같이 겹치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이걸 왜 설명을 하냐면, 자, A라는 녀석의 원소들을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여기에 A라는 원소가 A의 원소 하나 있겠지. 그 원소는 자, B 안에 포함되니? 네. 여기에 있는 A라는 원소는 B에 포함되니? 네.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 A의 원소들은 B에 포함되니? 네. 포함된다. 그치? 두 번째. 그래서 A의 모든 원소들이 B에 포함됐지. 그걸 우리는 뭐라 불렀어? 포함됩니다. A라는 원소가 A의 모든 원소가 B에 포함됐으므로 A라는 녀석은 B에 포함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이번에는 B라는 녀석의 원소들을 파란색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럼 여기서 B의 원소, 여기에 있는 원소는 A에 포함되니? 네, 맞죠. 여기 있는 B의 원소도, 여기 있는 원소도, 여기 있는 원소도, 여기 있는 B의 원소도 전부 다 A에 포함이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B라는 녀석도 A에 포함이 되네.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그 A는 B라는 녀석의 정의가 뭐가 되냐면 A가 B에 포함이 되면서 그리고 and 동시에 B도 A에 포함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됐음? 이해됐나요? 오케이? 쉽다 그치? 이걸 가지고 이제 너희들한테 세 가지 집합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성질들을 얘기를 해주마. 여기서 일단 용어 하나 또 설명하자. 오늘 용어 설명 겁나 많을 거야. 내가 너희들 이름 외울 때 너희들은 이 녀석들의 정의를 좀 기억을 해놔. 이름들을. 알았지? 알았지? 다음 시간에 시험 볼까? 난 너희들이 이름 시험 보고. 자, 아무튼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집합, 이 A라는 녀석을 우리는 한글로 뭐라 불러주냐면 B의 한 부분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부분집합이라 불러. 됐나요? 자, B의 부분집합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용어를 이용해서 A라는 녀석이 만약에 B에 포함이 된대. 근데 여기서 자, B에 포함되는 집합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B를 1과 2와 3을 가졌습니다 라고 해보자. 그럼 B 안에 뭔가를 집어넣을 거야. 어떤 집합 하나를 만들 거야. 부분집합을 만들겠다. 그렇지? 거기에서 1만 들어가도 되지. 거기에서 2만 들어가도 되지. 그래서 B의 부분집합들을 찾아보세요 라는 문제를 보다 보면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아무것도 없는 집합도 분명히 포함되게 됩니다. 오케이? 하나 더. 요게 비어있잖아. 공집합이잖아. 일단 요거는 좀 이따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 얘만 체크. 그 다음에 일단 하나 더. 원소 하나만 가지고 있는 녀석. 아까 했던 거. 1 가지고 있는 거 부분집합 맞지? 맞나요? 2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도 B의 부분집합 맞니? 응, 맞아.
3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1과 2를 가진 것도 마찬가지. 2와 3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 1과 3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 근데 1, 2, 3의 원소들이 모두 다 여기 들어가는 것도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그렇지? 그래서 부분 집합을 찾아봤는데 1과 2와 3을 가지고 있는 녀석, 즉 뭐도 있다? B라는 녀석도 B의 부분 집합이라 부르게 된다. 알았지?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는 A라는 녀석은 분명히 B의 부분 집합이야. 근데 B는 아닌 녀석들, 뭐만 다루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녀석들만 다루게 될 거야. 이 녀석을 우리는 뭐라 불러주냐면 in A를 B의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자기 자신을 제외한 부분 집합을 뭐라고 명칭을 붙여주게 되냐면 진 부분 집합이라 불러요. 진짜 부분을 다루고 있다.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한 부분만 담당을 하고 있어라는 의미에서 진 부분 집합 뭐 이런 명칭으로 불러줘. 그래서 명칭 구분 하나만 또 해놓자. 부분 집합이라는 녀석도 있고 진 부분 집합이라는 녀석도 있어. 알았죠? 그냥 부분 집합들 중에는 자기 자신도 있는데 진 부분 집합 중에는 자기 자신이 없어. 여기까지. 뭔 소린지 알겠니? 됐나요? 그게 여기까지. 어디에 넘어가 있냐면 지금 벌써 15페이지까지 갑자기 갔어. 15페이지까지 갑자기 갔어. 거기에 부분 집합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서로 같은 집합과 진 부분 집합이라는 녀석, 거기에 있는 걸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됐나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교재를 보면서 이런 명칭들 같은 것도 뭐 정리를 해나가고 또는 노트에다가 내가 필기해주는 순서대로 쭉쭉쭉 다시 한번 정리를 해놨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됐음? 네. 가자. 뭐야? 가자. 그럼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성질 중 하나. 뭐가 있냐면, 그러면 얘들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분 집합들을 여러 개 쭉 써봤잖아. 그 중에 뭐도 있었다? 자기 자신도 있었다. 그래서 A라는 녀석의 부분 집합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집합이라는 녀석도 분명히 A의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게 돼. 근데 공집합이라는 녀석은 좀 많이 독특해서 좀 이따가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할 거야. 다음 시간에, 오늘 말고 목요일 날. 일단 공집합이라는 거는 A의 부분 집합입니다. 알겠음? 공집합은 B의 부분 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공집합은 C의 부분 집합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공집합은 그 모든 집합, 갑자기 왜 B야? 모든 집합들에 대한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다. 알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나는 아까 했던 것처럼 A라는 녀석을 나는 분명히 1과 2와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는 이제 그 안에 내가 지금 어디다 그렸어? A 안에 그려놨지. 이 녀석은 무조건 부분 집합이 될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이 1, 2, 3이라는 원소를 쑤셔 넣을 건데 여기다 넣을지 여기다 넣을지를 고민을 하게 되잖아. 그러다가 어디다가 툭툭툭 넣냐면 1, 2, 3. 그러면 얘는 자동으로 뭐가 됐어? 비어있는 집합이 됐고 그건 분명히 A 안에 있거든. 그래서 공집합은 A 안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근데 공집합에는 원소가 누구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B가 여기 있는데 공집합은 여기 있기도 하고 공집합은 여기 있기도 하고 공집합은 여기 있기도 해. 그 어디에도 위치할 수 있다. 그래서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B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고 C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다. 그냥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라고만 알아두세요. 오케이? 요? 알았죠? 오케이. 다시 뭐라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문제들 좀 풀고 마지막 남은 거 딱 하나 있거든. 그거 하고 마칠게요. 알았죠? 뭐 하나 남았냐면 부분 집합의 개수 남았고 우리는 앞에 문제 다시 좀 풀다 만 거 마저 마무리 좀 하러 가자. 개념 설명과 문제 풀이는 좀 다르니까요. 자, 일단 몇 번으로 가냐면 몇 쪽으로 가냐면 11페이지로 갈 거야. 자, 이게 좀 사실 좀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너희들이 밑에 풀이라고 돼 있는 걸 보지 말고 자, 칠판만 보고 한번 나랑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거 지워도 되니? 이거 아직 필기 못했다. 하고 싶다, 손. 없으면 가자. 너? 뭐? 아, 찍는다고? 내가 이거 이따가 단톡방 하나 만들 거야. 그래서 거기다가 뭐 올려줘도 되고.
공유하자. 만약에 뭐 찍는 사람들은. 자, 가자. 11페이지의 개념 체크 1 문제를 보면은, 자, 1번 문제. 1과 2와 4와 8과 16이 있다. 자, 여기에 있는 집합. 선웅이. 자, 쟤는 지금 원소나열법으로 표현돼 있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돼 있어? 그렇지. 원소를 그대로 나열해서 보여주고 있는 방법을 택했다. 그치? 근데 그 문제를 보면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것은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나타내보래. 그럼 너희들은 특징을 빨리 찾아야 되는 거야. 조건제시법. 조건을 제시하는 거는 그 조건이 바로 그 수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거든. 한마디로 저 1, 2, 4, 8, 16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봐. 어떤 놈들이야?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낼 때는 항상 뭐 봐. 그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X겠지. 그 X는 전부 다 뭐예요? 16의 약수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참고해 둘게. 이게 가끔 가다가 몇몇 문제집들은 굳이 구분을 하고 있어. 양의 약수라는. 이 말은 굳이 구분 안 해도 사실 상관없어. 일반적인 약수 자체가 양의 약수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약수들은 다 양의 약수인데 그래서 약수를 해도 맞아. 근데 그냥 몇몇 문제집들은 그걸 구분하려고 양의 약수라는 말을 붙여줘.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 2라는 놈과 마이너스 8을 곱하면 뭐가 되니? 16 되지. 그래서 16의 약수에는 마이너스 8도 있어요 라는 걸 알아두라는 의미에서 그냥 굳이 양의 약수를 부르기는 하는데 양의 약수라고 안 해도 양의 약수다. 알았지? 음의 약수만 음의 약수를 따로 불러준다. 그러면 알았죠? 참고만 해둬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은 너무 쉬우니까 밑에 개념 체크 2. 자, 벤 다이어그램과 뭐 1번은 원소날법, 2, 3, 4번은 5번은 조건제시법 한번 연결시켜보자. 오른쪽 그림은 집합 A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거예요. A와 다른 것을 찾으세요. 풀어보세요. 글씨가 참 희한하구나. 글씨가 이쁘구나. 너 왼손잡이야? 네. 어허. 오, 여기도 많네. 야, 우리 학원에 왼손잡이가 왜 이렇게 많지? 그냥 보기 드물지 않니? 저기 독서 1학년도 우리 반 지금 14명인데 그 중에 왼손잡이가 아마 3명인가 될걸? 4명인가? 아, 미안해. 풀어. 내 말이 많아서 그래. 풀어. 너 이름 뭐라고? 잠깐만. 필라. 풀어. 풀어서? 오케이, 가자. 근데 진짜 이름이 뭐야? 아, 석형이. 내 친구랑 이름이 똑같아. TMI. 자, 가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몇 번? 답은 몇 번? 4번 나오니? 자, 왜 아니야? 4번은 한 자리에 2의 양의 배수 중에는 뭐도 있어? 8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 A에는 8이 없다, 그치? 아, 드립이 생각나지만 참아야지. 아직 첫날이니까. 8이 없다, 그치? 자, 가자. 그럼 다음 장으로 가서 자, 12페이지로 가보자. 자, 대표 유형 1번. 자, 여기 있는 개념세는 너희들이 이제 수학상에서도 봐서 알겠지만 방금 문제는 그냥 이제 용어, 원소나열법이나 조건제시법을 알고 있니? 그걸 확인하는 정도라면 대표형은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들. 너희들이 이제 시험 대비 때 푸는 세인이나 RPM 같은 문제들의 대표 유형 같은 그런 문제들을 모아놓은 거니까 이것들 특히 잘 봐야 되겠다, 그치? 자, 분명히 우리는 여태까지 조건제시법들은 전부 다 어땠어? X 봐, X 봐, X 봐, X 봐.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 안에도 식이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X는 정수고요. Y도 정수예요. 라고 만들 수 있는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가져요.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고. 알았지? 응. 자,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대표형 1번 문제 한번 가보자. S라는 집합이 있대. 대표 1번. S라는 집합이 있대. 어떻게 되는데? 1과 2와 3을 원소로 가지고 있대. 근데 여기에서 A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을 원소로 가졌어? 괄호 X, Y. 이걸 이제 우리가 순서쌍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좌표 평면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좌표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겠지. 사실은 나중에 보면은 그게 같은 말이야 결국. 아무튼 X, Y라는 순서쌍들을 원소로 가져요. 그게 X는 S의 원소고 Y도 S의 원소야. 그리고 두 번째 B라는 집합은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가질 거야. X랑 Y가 뭔데? A의 원소인 X, Y라는 순서쌍들에서 그 X와 Y를 따와서 결국 이게 실컷 어렵게 말해서 그렇지 S의 원소 X와 S의 원소 X를 가지고 둘이 더해서 만드세요라는 얘기다, 그치? 어렵게 만들려고 노력만 한 것뿐. 왜?
A의 원소에 있는 이 X와 이 Y들은 전부 다 뭐였어? S의 원소들이었잖아. 아까 저기서 만들어 올 때, A를 만들어 올 때. 됐나요? 그래서 일단 가보자. 여기에서 A라는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A라 부르겠대. 이걸 이제 굳이 기호로 나타내자면 NA는 A다, 그치? 자,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시작을 해주면 돼? S의 원소 X와 Y의 원소, S의 원소 Y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순서쌍들이 개수를 세워주면 되겠네. 몇 개일까? 중학교 때 배우는 경우의 수 문제인데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몇 개? 3개. Y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몇 개? 3개. 그래서 답은 몇 개? 9개. A는 9가 되겠다, 그치? 뭔 소리인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B에는 그러면 어떤 원소들이 들어갈 수 있어? X 더하기 Y. 그치?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조심해야 될 게, 그러면 아무런 수나 다 더하면 되니까 얘도 결국 9개 아닌가? 아니지. 왜? 우리가 얘의 원소를 찾다 보면 분명히 XY 중에서 1 더하기 2 뭐야? 3도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 다시 2 더하기 2 뭐도 있어? 4 있지. 근데 1 더하기 3 뭐 있어? 4 또 있네.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 중복되는 원소들은 하나로만 표현을 하라 그랬지.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뭐야? 합들을 찾아가는 거야. X와 Y를 너희들이 잘 찾아서 한 번 다 더해봐. 근데 여기서 아까 멈칫한 사람들, X와 Y가 다르다는 얘기 있어, 없어? 없지? 그럼 1과 1 될 수 있다. 2와 2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와? 제일 작은 수는 1 더하기 1 뭐예요? 2. 1 더하기 2 3. 1 더하기 3 4. 그 다음엔 5. 그 다음 제일 큰 거 6까지. 여기까지 됐음? 그러면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가 됩니다? 5개가 됩니다. 이렇게 원소를 직접 찾아가지고 이렇게 개수를 세면 되겠다, 그치? 쟤는 약간 경우의 수 문제라면 얘는 이제 일일이 찾아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대충 이런 식으로 푸는 거 알겠니? 자, 밑에 있는 문제 너희들이 직접 한 번 더 풀어보자. 몇 번을 풀어볼 거냐면 쉬운 거 풀까? 어려운 거 풀까? 쉬운 거 1-1번 풀어보세요. 유제 1-1번. 자, A라는 집합은 누굴 원소로 가졌음? 1-1번. 1, 2, 3, 4를 원소로 가졌음. 자,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누구를 원소로 가졌음? 조건제시법으로 나온다, 그렇지? 자, 그렇지.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냈을 때는 한눈에 보자마자 의미는 알지만 뭐뭐 가졌는지 원소를 한눈에 보고 딱 보자마자 7 가졌네, 9 가졌네 할 수 없다, 그렇지? 그치? 그래서 너희들이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거는 아까 내가 저기서 B 푼 것처럼 하나씩 나열해봐. 일단 1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같다, 작거나 같다. 소수구나. 홀수인 줄 알았네. 자, 소수를 원소로 갖는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먼저 B라는 원소들을 다 찾아봐. 뭐뭐 있어요? 2, 3, 5, 7. 자, 1은 소수 아니다. 갑자기 생각난 건데 내가 고1 이번에 시험 대비하다가 생각난 건데 얘들아, 소수가 뭐야? 정의가 뭐야? 한글로 말하는 정의. 일과 자기. 그렇지. 1과 자기 자신. 자기 자신도 가져야 돼. 근데 1은 1밖에 없잖아. 자기 자신이 1이잖아요. 하지 말고. 오케이? 그래서 소수에는 1을 뺀다. 1은 소수 아니야. 하나 더. 이건 너희들이 더 잘하겠지? 합성수가 뭐야? 1 플러스 나눠 3개 이상. 3개 이상? 뭐야? 합성수가? 2개 이상의 소수를 가지고 곱해서 만든 수들 아니야? 2개 이상.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 합성수에는 6, 4, 8, 9 이런 것들 들어가잖아. 아닌가? 그래요. 자, 아무튼 뭐지? 그래요. 내가 배우던 수학이랑 다른 거 아니지? 나도 중학 수학은 몰라. 나도 중등 수학은 형민쌤은 중등 시험 대비도 하시는데 나는 중등 수학을 가르쳐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 중등 수학은 솔직히 다 까먹었어. 대충은 알지. 그냥 나오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접현각 이런 건 알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이런 건 다 알기는 아는데 설명을 하려고 하면 나도 못 하거든. 자, 아무튼 가자. 네? 알았어. 자, 가자.
그래서 B라는 녀석을 보자. 어때? 원소로 2, 3, 5, 7 가졌다, 그치?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해봅시다. 몇 번이냐? C. C를 구해보자. C는 어떤 녀석이에요?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자, 읽을 때 항상 X 더하기 Y 봐 하지 말고. 알았지? 자, X 더하기 Y를 원소로 갖는다. 어떤 X와 어떤 Y를 가지고 A의 원소 X랑 Y의 원소 뭐래? B의 원소 Y를 가지고 더해서 만든 녀석들을 원소로 갖는구나 라고 가고,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해보는 거야? 이제 원소들을 다 더해보는 거야. 제일 작은 놈부터 제일 큰 놈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지. 가자. 3 그렇지. 그 다음에는 4. 그 다음 뭐 있어? 5 만들 수 있냐? 3, 2 있네. 5. 그 다음에 6 만들 수 있냐? 뭐 3, 3도 있고 4, 2도 있고 다양하네. 6. 그 다음에 뭐 있어? 4, 3, 7. 일단 제일 큰 거는 4, 7 더한 거니까 10일 전까지는 계속 고민해봐야지. 그 다음 8 만들 수 있냐? 3, 5, 오케이 8. 9는 4, 5. 10은 3, 7. 그 다음 11은 4, 7. 끝. 여기까지. 3, 4, 5, 6, 7, 8, 9, 11까지 다 만들 수 있잖아.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 하세요? C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세요. 이제 뭐 해주면 돼? 하나하나 다 세워주면 되네. 답은 뭐예요? 9. 됐나요? 빌라? 됐니? 오케이. 내 초등학교 동창 이석형 씨는 공부 되게 잘했는데. 잘하지? 왜 몰라? 자, 가자. 그럼 이번에는 옆으로 넘어가 보자. 이제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 그리고 원소의 개수를 내가 아까 설명했었던 것처럼 원소의 개수를 number of A 해서 NA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 그치? 그 표현 기호들만 읽을 줄 알면 되고, 그래서 바로 개념 체크 같은 건 넘어갈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해야겠다. 얘들아, 개념 체크 1번 봐봐. 거기 13페이지에 개념 체크 1번 보면은 13페이지 거기 지금 A는 뭐 X를 원소로 갖는데 X는 홀수인 자연수예요. B는 뭐 5의 양의 약수인 짝수. 그 다음 C는 여기서 너희들이 이걸 읽어주는 거를 공집합으로 읽으면은, 공집합은 뭐야? 집합 아니니? 그치?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 하면은 좀 어색해지지. 그래서 너희들이 다양하게 생각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기초 단계에서는 집합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는 원소다 보니까 공집합이 아니라 뭐라고? 그냥 파이라는 어느 하나의 수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알았죠? 그 파이라는 게, 너희가 파이라는 게 무조건 3.14니? 내가 파이를 문제로 쓸 수도 있잖아. 약속에서 파이는 그냥 뭐 상수이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 원주율이 아니라. 그치? 파이를 다른 용도로 써도 되잖아. 내가 명시만 한다면. 그런 것처럼 지금 이 1번 문제처럼 C라는 녀석이 공집합을 원소로 갖는다라고 해. 이게 공집합이라고 읽으면 너희들이 공집합으로 C가 공집합인 걸로 착각을 하는데, number of C, NC 얼마예요? 1이다. 여기서 0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있지. 이게 뭐야? 얘를 공집합으로 자꾸 보니까. 근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C라는 녀석은 얘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NC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맞아. 근데 만약에 C가 다시 표현하자. C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는 NC는 뭐예요? 그렇지, 1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반드시 우리가 중괄호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원소가 돼. 원소로서 공집합이 들어가 있잖아. 또는 파이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원소 하나 가진 거다.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서 너희들이 까다로워하는 문제를 하나만 만들어 줄게. 자, 몇 번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가 만들어 줄게. 가자. 어떤 문제냐면 A라는 집합이 있어. A라는 녀석이 난리 났다, 그치? 자, 이게 실제 학교 시험 문제예요. 자주 나오는. 여기서 이제 참거짓 문제를 찾는 거야. 참일까 거짓일까? 그걸로 이제 물어보는데, 나는 참거짓 문제 말고 그 안쪽에다가 얘랑 얘 중에 알맞은 것을 쓰라고 문제를 바꿀게. 자, 가자. 아니다, 참거짓으로 가자. 내가 좀 귀찮고 말지 뭐. 참거짓으로 가자. 자, 1번. 뭐하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렇지.
자, 이거는 누구 보고 대답해? 얘 보고 대답해? 얘 안 보고 대답해? 안 보고 대답하지. 그냥 모든 집합은 다 공집합을 부분집합으로 가지니까요. 이거야. 근데 두 번째, 만약에 2번에서 이렇게 물어봤다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 되는 거야. 2번에는 뭐 보고 대답하는 거냐면 얘를 보고 대답을 해주는 거야. 이해됐지? 됐지? 자, 이거를 어떻게 쉽게 푸는지는 좀 이따가 설명을 할게. 자문실 가서 설명할까? 그래야 뭐 좀 재밌잖아. 지금은 너희들이 알아서 생각하고 자문실 가서 내가 알려줄까? 알았어. 자, 아무튼 세 번째. 이번에는 1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자, 누구를 보고 대답하니? 여기 있는 1을 보고 대답을 하는 거다, 그치? 자, 그럼 하나 더. 4번.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누구 보고 대답하는 거야, 역시? 얘 보고 대답을 하는 거야. 자, 이 문제를 쉽게 푸는 요령은 좀 이따가 끝나고 알려줄게. 요거 다 하고 나서. 자, 일단은 너희들의 생각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5번으로 갑시다. 자,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누구 보고 대답하는 거야? 얘야. 아니, 얘 1번, 2번. 2번 보고 대답하는 거지. 잘하네. 똑똑하구만. 확실하구만. 자, 6번으로 가자. 그럼 이번에는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얘도 참이야. 누굴 보고 대답하지? 얘네 둘을 보고 대답을 하는 거야. 오케이? 참인 이유가 다르다. 그리고 굳이 좀 거지 같은 문제 하나 만든다 치면은 요거 하나 더 있기는 해.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 자, 이번에는 누구 보고 대답해? 1번, 2번. 1인 그렇지. 잘하네. 똑똑하구만. 여기 오늘 낫다. 야, 작년보다 낫다. 아니, 고1 애들한테 욕하는 것 같다. 네. 작년에도 두 반이었는데 L반, A반이었는데 L반 애들 물어보면 막 틀리고 난리 나고 A반 애들도 물어보면 난리 나고 막 이랬었는데 여기 L반은 내가 안 해서 모르겠다마는 너희 잘하네. 뭐 하는 거야, 너는? 뭐야? 이거 뭐 아시아인 욕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자, 아무튼 가자. 그럼 이번에는 너희들이 어떻게 이런 문제를 쉽게 푸는지를 알려줄게. 자, 이거 학교 시험에 진짜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을 해야 돼. 너희들이 지금은 개념센 하고 있지. 개념센 너희들도 알다시피 중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선행으로 많이 쓰는 교재야. 내가 개념센을 언제 주로 자주 쓰냐면 내가 서울에서 가르칠 때, 저기 대치동, 중계동 쪽에서 가르칠 때 또는 이투스에서 할 때는 말고, 그때는 선행을 안 하니까. 그때 말고 서울에서 가르칠 때 보통 중1 학생들이 고1 거 선행할 때, 중2 학생들이 고1 거 선행을 할 때는 개념센이 아니고 라이트센을 진행을 해. 개념센도 넘어가고. 개념센은 사실은 진짜 한 2, 3년 또는 뭐 1년 정도도 쓸 수는 있지. 서울 애들은 워낙 이제 어머니들이 극성이라 센을 한다라고 하면은 좋아하시는데 라이트 센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애가 하면서 막 이래서 저쳐가지고 교재를 일부러 어렵게 하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뭐라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개념 센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는 너희들이 학교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문제고 모의고사에서도 나와, 수능에서도 나와. 너희들이 수능 기출문제 풀어보면 이 문제 맞나? 알았죠? 이거 학력평가 기출문제예요, 이거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푼다? 이건 이제 너희들 학교 시험 문제 하나 벌써 맞추는 거야, 내년 시험. 좋다, 그치? 어잉. 자, 가자. 그래서 이런 문제 어떻게 푸냐면 너희들이 이게 섞여 있는 참거짓 문제를 만날 때 뭐 먼저 반드시 봐야 하냐면 여기 뭐 있고 여기 기호가 이것 또는 이것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고 여기는 항상 집합이 들어가 있겠지. 그때 너희들이 눈으로 이제 확인을 해주는 순서가 얘는 볼 필요 없어. 얘는 무조건 집합이니까 얘를 먼저 보고 얘를 봤으면 좋겠어. 근데 애들이 습관적으로 당연히 앞에서부터 읽어가다 보니까 얘를 보고 여기서 찾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 누구부터 읽어줘? 얘부터 반드시 읽어줘. 얘에 따라서 문제풀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알았죠? 그래서 위에다가 다시 한번 써줄게.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쉽게 맞추는 요령은 가운데 기호를 먼저 보고 요렇게 쓰여져 있다. 1번. 얘를 먼저 눈으로 확인을 해봤어. 여기에는 이제 집합이 들어가 A가 있겠지. 그러면은 이 기호에 의해서 그 왼쪽 녀석은 원소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만약에 이 기호를 썼다면 이놈의 기호에 의해서 왼쪽은 뭐가 되는 거야? 집합이 되는 거야. 알았지? 그게 우선시 돼야 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너희들은 이제 1번부터 다시 한번 봐봐. 얘 집합이야, 기호야? 아, 원소야. 집합에 쓰는 기호다, 그치? 집합. 그럼 왼쪽 녀석은 집합이 된 거야. 무슨 집합? 공집합. 그렇지. 똑똑하구만. 공집합이라는 녀석은 A의 부분집합인가요? 네, 맞아요. 볼 필요 없이 항상 성립. 두 번째, 2번은 이렇게 보는 거야. 얘를 봤을 때 원소에서 물어보는 거야, 집합에서 물어보는 거야? 원소에서 물어보는 거니까 얘를 원소로서 A 안에 들어가 있니? 들어가 있니? 이렇게 확인하는 거야.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야. 자, 원소로서 1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있니? 네, 맞아요. 그쵸? A라는 녀석은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이거는, 자, 집합으로 물어봤지. 그럼 왼쪽에 있는 녀석은 집합이 되는 거야, 얘에 의해서. 그럼 집합은 항상 뭘로 묶어주라 그랬지? 중괄호. 그렇지. 요 기호에 의해서 너희들한테 여기에서 너희들한테 이렇게 묶여있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5번, 6번이 좀 쉬워질 거야. 자, 다시. 얘는 원소에서 쓰는 기호, 집합에서 쓰는 기호? 원소에서 쓰는 기호니까 너희들한테 이렇게 생긴 원소가 있나요? 네,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고, 얘는 이 기호를 읽어봤더니 집합이다, 그치? 그래서 왼쪽 녀석이 집합이야. 집합이니까 중괄호는 집합에서 사용하는 그냥 기호일 뿐이고, 그 안에 콤마로 연결되어 있는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원소로 가졌니? 네, 맞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지?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이 문제 절대로 안 틀려. 물론 이게 너희들이 한 1년이 아니라 다음 학기에 시험을 공부하다 보면 10문제 풀고 20문제 풀고 100문제 풀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익숙해져가지고 쓰레기통 익숙해져가지고 나중엔 안 틀리긴 하는데 처음에 진짜 주구장창 틀리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만 보면 진짜 쉬워. 알았지? 그래요. 알았니? 네. 그래요. 고마워. 자,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 문제를 어디서 한번 풀어보고 넘어올 거냐면, 끝날 시간이 다 돼가서 하나만 딱 풀고 마지막 내용 마무리 해버리자. 몇 번을 볼 거냐면, 너무 쉬운데. 이게 이제 유형 16페이지 봐봐. 일단 이거는 눈으로 확인. 16페이지 보면은 이제 집합 A, 거기 대표 유형 3번 있지. 지금 이 문제는 진짜 쉽지. 1, 2, 3, 4만 친절하게 넣어놨잖아. 이런 문제 학교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 이 문제들이 어떻게 나중에 바뀌어서 나올 거냐면, 여기 있다. 23페이지. 침 나와. 23페이지. 7번. 거기는 문제처럼 나와요. 이게 실제 학교 기출문제라고. 오. 풀어봐. 푼 김에. 7번이요? 네. 23페이지 7번이요. 방금 내가 한 것보다 훨씬 쉬울 거예요. 어때? 쉽죠? 응. 1번. 이게 아까 여기에서 써놨던, 이게 지우기 전에 써놨던 집합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데, A라는 집합이 만약에 1과 1을 원소로 가졌어. 그럼 A에 부분 집합을 써보세요 라는 문제를 쓸 때 아무것도 없는 집합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A라는 집합을 만들고 싶고, 거기 안에 부분 집합을 분명히 난 넣었어. 안쪽에 그렸으니까. 근데 그 1과 1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 녀석은 뭐가 돼? 비어버리지. 공집합이 되거든. 근데 그게 B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공집합은 그 어디에도 있으면서 그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도 하니까 공집합이라는 녀석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라고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1번은 볼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창. 왜? 집합으로 왼쪽 걸 봐. 얘는 파이. 공집합이네. 그래서 공집합은 A의 부분 집합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가는 거야. 알았죠? 오케이. 그럼 이거 23번에 7번 답 됐니? 몇 번 나와요? 그렇지. 확실하구만. 좋아.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냐면, 자, 5분 정도, 10분 정도 남았는데, 힘들지? 그치? 안 힘들어? 알았어. 그럼 더 하자. 자, 가자. 그러면 몇 페이지로 가냐면, 23페이지 그대로 9번 문제. 자, 9번 문제 역시 시간 딱 30초 줄게요. 풀어보세요. 바로 밑에. 오, 그 밑에요. 난리 났네. 뭐하니? 풀었어? 9번? 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까? 오, 야, 분필. 대박 먹었다. 미안. 너 손가락 왜 이거 다쳤어? 자, 9번 잘 풀리니? 조금 어렵지. 자,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를 아니다. 이건 아니다. 자, 가자. 얘들아, 켜져 있나? 자, 가자. A와 E 마이너스 2 플러스 1 B도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과 3. 자, 이게 또 학교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A, B를 가지고 뭐일 때? A와 B가 같을 때. 얘들아, A와 B가 같다의 정의가 뭐였지?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가졌고 B의 뭐하니 너는? 그래? 알았어. B의 모든 원소들도 A가 가지도록 해주세요. 이거다, 그치? 맞죠? 그러면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들 중에 딴 건 잘 모르겠는데 2라는 원소 하나는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 그 2라는 원소를 누가 가져주면 돼? B가 가져야지. B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어야지. 다시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이거나 그랬어. 근데 너희들이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가지세우고 B의 모든 원소를 A가 가지세우잖아. 그래서 당연하게도 A의 원소 중 명확한 2라는 녀석 하나는 반드시 B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이 뭐가 됨? 는 2. 그렇지.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는 2.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가 빵이니까 이거 인수분해 4 마이너스 여기 A는 뭐뭐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나오거나 또는 4가 나오거나. 그럼 이제 B의 원소는 2와 마이너스 1과 3으로 완성이 됐어. 그럼 이제 나머지 이 마이너스 1과 4 중에 누가 참일까라는 것을 4를 넣어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봄으로써 B가 가진 원소들을 얘네들이 다 가지도록 해주면 되겠다. 그치? 원소가 일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먼저 한번 넣어보자. 얘 마이너스 1. 오케이, 좋아. 마이너스 1 넣어봤어. 얘 뭐가 돼요? 3 되네요. 오케이, 좋아. 이게 참이고. 근데 4를 한번 넣어봤어.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 4가 나오는데 A의 원소에 4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왜? B의 원소들을 가져야 되니까. 틀렸네. 거기서 땡. 그래서 4는 아니에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만 풀어야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수학 문제가 그 고1 수학이 진짜 심한데 고1 수학이 항상 어디서 출발하냐면 우리가 배웠던 누구? 정의. 그래서 이게 너희들이 2학년이 되면은 좀 그런 걸 많이 느낄 텐데 선생들이 풀어주면 우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우와 발상의 전환 이러면서 멋있게 풀고 신기하게 푸는 것만 우와 하고 있는데
근데 그 기초에는 항상 기본적인 풀이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 기본적인 풀이라는 거는 교육과정 벗어나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에서 시작하는 문제풀이.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이것도 보자마자 슉슉슉슉 쉽게 푸는 풀이가 나오는 문제들도 많을 거야. 근데 그거보다 너희들이 정의, 서로 같은 집합의 정의는 A가 B의 부분집합, B가 A의 부분집합. 이걸 따지라는 게 아니라 결국 생각을 하기를 어떻게? A의 모든 원소를 B가 가지셈, B의 모든 원소를 A가 가지셈. 그렇게 확인을 하자라는 거야. 됐죠? 됐나요? 네. 고민된다. 부분집합. 의 개수 하나 남았는데 호다닥 하자. 19페이지로 갈게요. 표정 이상해지죠. 너희들이 힘들어하면 난 얼마나 가슴 아프겠니.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19페이지 갑니다. 자, 19페이지. 거기 19페이지. 거기 뭐 있어? 부분집합의 개수. 얘들아, 자, 부분집합의 개수라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 두어 가지 돼. 근데 고등교육과정에서 교과서에서는 공식을 쓰세요라고 공식을 알려준다.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공식을 안 쓰고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풀게 되면 감점시키는 학교들도 있어. 내가 가르쳤던 학교 중에 판국고가 그래. 그리고 두 번째,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 공식을 만들어 가는 걸로 했을 때 맞게 해주는 학교가 있어. 그게 덕소고 평내고 대부분 학교들이 다 그래. 근데 공식을 안 외우면은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은 못 풀게 되는데, 그렇다고 공식만 닥치고 외우세요는 절대로 아니야. 내가 수학 공부를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외우세요야. 집합에서 나오는 이름 외우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정의 정도는 해야 되겠지만, 공식은 무조건 외우려고 접근하지 마. 그래서 딱 부탁 두 가지. 3월부터는 공식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어야 돼. 시험 대비니까. 근데 1, 2월까지 가는 동안에는 공식보다는 너희들이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 졸리지? 힘내요. 알았지?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나는 공식으로 설명한다 안 한다? 지금은 안 할 거야. 나중에 할 거야. 시험 대비 때. 자, 만들어 가보자. A란 녀석이 있어. 가자. 1과 2와 3과 4와 5를 싫어. A, B, C, D로 갈 거야. A와 B와 C와 D와 E를 원소로 가졌어요. E. 나 경상도 출신이라서 E가 아니라 E. 알았지? E. E 말고 E. 미안해. 뭐? 다 되지 않아요? 구분 다 되지 않아요? 이거 서울 사람들 구분 못해. 얘들아, 너 이거 읽어봐. 2의 2승. 뭐지? 2의 2승으로 하니? 2. 실제로 할 때 2의 2승 하지 않아? 넘어가야지. 넘어가자. 자, 그래. 이상한 거 넘어가. 땡큐, 고마워. 그런 거 좋아. 자, 그러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보면은, 이게 그래서 개그 소재로도 많이 쓰이는데, 서울 사람들한테 읽어보세요라고 하면은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러고 있는데, 부산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은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2의 2승 이렇게 읽거든. 자, 미안해. 아무튼 A, B, C, D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때 나 부산 사람이에요. 부산. 이런 걸 TMI라 그러지? 자, 가자. 부산 사람이. 조용히 하세요. A의 부분집합을 가지고 가는데, 근데 직접 일일이 하나하나 찾지 말고 부분집합의 개수를 찾으세요가 나와. 그때 너희들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주면 되냐면, 자, 지금은 A의 부분집합을 만들 거야. 아까 했던 것처럼. 근데 이번에는 개수 중에 하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경우의 수. 너희들이 부분집합을 만들 수 있는 총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 이런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부분집합을 찾겠다는 말은 너희들한테 A, B, C, D, E를 여기에 적당하게 잘 나눠 넣어봐. 만약에 A를 넣고 나머지 B, C, D를 넣으면 뭐 이런 부분집합을 만든 거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넣었다 치면 부분집합을 만든 거니까 서로 다른 부분집합이 나왔다, 그치? 그래서 너희들한테 A, B, C, D라는 원소를 나눠 넣는 방법의 수를 구하세요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원래 이 공식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A한테. 너 어디 들어갈래? 또는 A를 여기 부분집합으로 넣을까 말까? 던질까 말까 말고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부분집합으로 넣는다 안 넣는다라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그치? A라는 원소를
여기다가 써주는 방법의 수가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라서 그걸 죄다 곱해가지고 부분 집합의 개수는 2의 5승이에요 라고 불러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기본적인 내용만 하고 오늘은 숙제 바로 나갑니다. 두 번째, 만약에 A라는 녀석에 대해 진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진부분 집합이 아까 뭐였지? 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인데 자기 자신만 제외하는 거. 그치? 그래서 답은 뭐겠어? 2의 5승이라는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 중에서 자기 자신 하나는 제외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됐나요? 그러면 세 번째. 자, 특정 원소인 A와 B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그런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라고 하면은 경우의 수를 따져봐. 경우의 수. A한테 B한테는 너는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야만 해. 또는 들어가지 않아야만 해. 라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씩 나와. 포함을 한다라는 문제면은 포함을 하세요라는 방법 몇 가지? 한 가지밖에 없잖아. B라는 원소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가 만약에 이거라면 포함하지 않는다. A, B를 무조건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A는 포함 안 한다라는 방법 하나, B도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방법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3번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A의 경우의 수 1, B의 경우의 수 1, C의 경우의 수 2, D의 경우의 수 2, E의 경우의 수 2. 그래서 요렇게 곱해서 답은 2의 3승입니다. 라고 답을 쓰는 거야. 여기까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거기 보면은 19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1번에 부분 집합의 개수 2의 n승이라고 돼 있지. 제일 위에 네오박스. 요거 말만 공식만 보여주고 마칠게요. 그 다음에 2번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 뭐 2의 n승 마이너스 1. 자기 자신 빼세요라는 공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다음 장 넘어가 봐. 거기에 있는 20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제일 위에 약간 붉은색, 찐 붉은색? 고대색이랑 비슷한 건데 아무튼 거기에 있는 빨간 네모 박스를 보면은 A의 원소 중에서 특정 K개를 원소로 갖는 또는 갖지 않는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을 때는 2의 n-k승. 자, 여기 봐봐. 분명히 원래 원소 개수 몇 개 있어? 5개잖아. 근데 그 중에서 특정 두 개의 원소들은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마세요라고 하니까 걔네들은 방법의 수가 2가 아니게 되지. 그 두 개들은. 그래서 2를 빼서 2의 3승입니다. 라고 이렇게 풀라고 해. 이게 이제 공식을 외우세요라는 풀이가 이 풀이야. 고등수학에서는 보통 공식을 적용을 시키세요라고 하는데 그 공식이 만들어진 배경으로만 나는 설명을 하고 마칠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경우의 수를 풀고 싶은 사람들은 풀어봐. 웬만하면 경우의 수를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어. 숙제 어디까지냐면 매우 적습니다. 수학상 25페이지까지 끝. 자, 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딱 23문제. 목요일까지니까 시간이 좀 촉박하긴 할 거야. 자, 22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 문제 딱 23개. 2개는 근데 오늘 풀었어. 21개. 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 유형은 나는 일단 뺄 거예요. 웬만한 문제들은 필요하다 싶은 문제들은 나는 이제 수업 때 다룰 거야. 끝났어. 끝났어요.